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 도와줘요 진쌤의 주제는요, 바로 멘토링 학습법입니다. 여러분들께 멘토링 학습법이 무엇이고 이것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링 학습법은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바로 멘토링에 대한 학습법입니다.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학습법이 존재하잖아요. 특히 제 채널이 자기계발 학습법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멘토링 학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멘토링 학습법 여러분들께 어떻게 전해드려야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바로 멘토링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멘토링 학습법은 말 그대로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워나가고 학습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멘토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링은 굳이 제가 구태여 설명할 필요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멘토는 말 그대로 한국말로 따지자면 스승인 거죠, 스승. 반대로 멘티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멘토링을 할 때 멘토와 멘티의 관계는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랑 마찬가지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과 학생,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많은 경험들과 이미 해보신 내역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개인 과외를 받고 하는 것들이 다 무엇이죠? 다 멘토링에 속합니다. 그래서 크게 봤었을 때 이 멘토링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해 왔었고 여러분들도 이미 익숙하실 거예요. 그럼 이 멘토링이란 건 결국 이 스승, 멘토의 노하우나 기술 등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밑줄을 제가 그어놨어요. 노하우와 기술 등을 따라할 때 이 노하우나 기술은 결국 삶의 습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멘토가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여러 가지 삶의 형태, 삶의 행위, 그 모든 습관들을 우리는 따라해 보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지, 어떤 기술을 갖고 있지는 우리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면들을 따라해 봄으로 인해서 그 경험 속에서 이 멘토에 이런 노하우가 있었지, 이런 기술이 있었지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것과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따라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따라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 한자로 말하면 바로 모방입니다. 이 모방이란 우리가 거울처럼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있는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모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방을 일상생활 속에서나 우리 삶에 대입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한번 여기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방이란 건 바로 멘토링, 모델링, 벤치마킹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미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멘토링은 이미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잖아요. 이 모델링이란 건 무엇이냐면 말 맞다나 내 삶의 롤모델을 삼아서 그 사람의 방식과 행동, 이념, 사상, 다양한 것들을 내가 따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말로 따지자면 동경에 가깝죠. 내가 어떤 누군가를 동경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것이 바로 모델링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에 있어서 어떤 롤모델을 삼아 그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모방의 한 예시고 그것을 영어식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모델링이란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인생에 있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모방의 예시가 바로 무엇이냐? 벤치마킹입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사업적인 기술력과 능력들 또 효용성들을 많이 보여준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보통 따라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복제품, 유사품들이 많은 것이고요. 어떤 것들이 하나 선두주자로 치고 올라가면 바로 유행이 타는 이유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사업적인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모방을 하고 그것들을 따라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업적인 성장 혹은
돈적으로 효율적인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들을 모방했었을 때 나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벤치마킹들을 보통 하죠. 저 역시도 이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유튜버로서의 성공 일화나 혹은 그 사람들의 영상 같은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 사람들의 영상을 통해서 스스로 피드백을 하면서 어떤 점을 배울 게 없나? 어떤 점이 이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끌까? 스스로 분석하고 생각해 보면서 제 유튜버도 슬슬 하나하나씩 개선시키고 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를 모델로 삼고 그 사람이 왜 성공한 인생인지, 왜 존경을 받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따라하는 것 자체가 바로 모방의 현실적인 예시고요. 그것이 거시적인 관점에 있어서 바로 멘토링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이 멘토링 학습법이란 것은 우리가 어떤 누구를 멘토로서 정하고 내 삶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또 점점 더 그 성장 속에서 단단한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멘토링을 하는 것이고요. 스스로 그렇게 멘토링 학습법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에 멘토링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링의 기원을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왜 멘토링이 인생에 있어서 필요하고 또 이 멘토링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면 이 기원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멘토링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링의 기원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바로 심리학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왜 심리학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가 심리학이란 건 인간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면들, 또 인간의 여러 가지 인생, 삶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분석하고 연구해낸 결과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인간들은 어떻게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학습하고 성장해 나가는지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봤었을 때 바로 이 멘토링이란 것이 이 심리학적인 연구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리학적인 접근 중에서도 기초 심리학이라고 하는 발달관계 이론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발달관계 이론은 뭐냐?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발달 단계 속에서 각각의 발달 단계마다 특성들이 존재하고 그 특성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육적인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저희가 교육 형태에서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유치원이 있고요. 또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과정이 각자 나이대마다 구분되어져 있잖아요. 바로 이 교육 속에서도 이미 심리학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대가 달라질 때마다 전혀 다른 특성들이 생겨나가고 아이들이 성장해 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능력들이 발현되는데 이것들을 멘토링에서 학습을 할 때 여러 가지 참고하셔야 그래야 멘토링 학습을 완벽히 이해하시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발달관계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바로 영유아기부터 유치기까지입니다. 이 영유아기부터 유치기까지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고작 우리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영유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유치원을 내가 다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영유아기부터 유치기까지란 점이죠. 그렇다면 이 시기가 왜 인간에 있어서 중요하고 교육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멘토링의 기원에 있듯이 바로 모방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한다는 것은요,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따라할 때마다 나의 생각, 나의 주관이 커져감에 따라서요, 우리가 이것들은 안 따라해야지, 저것들은 따라해야지, 흔히 말해서 사리분별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관이 생기다 보면요, 이것들은 따라하고 저것들은 따라하지 말아야지라는 취사 선택이 가능해지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사고방식 없이 모든 것을 따라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을 결정짓는 것을 어릴 때 배우게 되는데 이 부모의 행위야 부모의 사고관, 부모의 여러 가지 생활 패턴들을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 시기에 따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오랜 7살의 기간 동안 뇌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따라했던 습관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나의 내면의 무의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인데, 나중에 가서 부모님을 닮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를 스스로 보면 볼수록, 객관적으로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아, 내가 이런 면에선 부모님을 많이 닮았네. 근데 이 닮았다는 것은 1, 2년 봐서 닮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성인이 된다고 가정했었을 때 20년이라는 세월을 보긴 보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20년이라는 세월 중에서도 가장 임팩트 있었던 순간은요, 바로 이 영유아기부터 유치기까지입니다. 여기 영유아기 써져 있듯이 흔히 말해서 대략적으로 만 1살부터 유치기, 우리가 언제까지죠? 유치원에 있었을 시절까지, 흔히 말해서 초등학교 이전까지는 이 모방을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연스럽게 어른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점점 더 나의 주관이 생기고 부모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부모를 따라함으로 인해서, 아,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 이땐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를 결정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멘토링이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유의지로 멘토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교육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부모님이 되신 분들도 있고 부모가 되기 직전이신 분들 혹은 자녀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를 분석하고 또 내가 교육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어린아이가 나를 따라하기 때문에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나의 면들을 봤었을 때 어른이 된 내 자신이 뭔가 부족하고 뭔가 불편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좀 단점이 많아 보인다 하셨을 때, 본인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어릴 적에 부모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리학은 이 발달관계 이론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성장함에 따라서 우린 자연적으로 부모들을 모방하기 시작하고, 이 모방이란 건 결국 우리가 아는 이 멘토링 학습법의 기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육 형태도 멘토링을 많이 따라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발달관계 이론에 따라서 각각의 시기마다 다른 유형의 형태를 띠고 있고, 특히 이 시기에는 이 모방이란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이 모방이 인생에 있어서 전부인 학습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기간 동안 부모로서의 책임을 굉장히 다해야 된다. 부모로서 좋은 습관들을 물려줄 수 있고, 좋은 가치관과 좋은 신념, 좋은 행동 습관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모로서의 스스로의 책임, 객관적인 본인이 어떤 하는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선 말씀드린 이 멘토링이 필요한 시점인데, 마치 어릴 때와 같이 멘토링을 시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의할 점은,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이때 모방은 장단점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어른들에서 멘토링은 결국 장단점의 구분 없이 모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과 또 나의 단점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분석하고 이성적인 사고 판단 아래에서 따라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멘토링의 기원을 보시면, 아, 인간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부모를 닮아감으로 인해서 이 멘토링 학습을 이미 하고 있었구나. 이것들이 인간의 본성이고, 어찌 보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주도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모방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방을 이용해서 내가 이후의 삶 동안에서도 정말 효율적이게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고, 내가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변화 수단을 택했을 때는 바로 여러 가지 공부법, 자기개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를 따라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어떤 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심리학적인 접근, 바로 멘토링의 기원을 살펴보면 이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멘토링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이 다음에는 멘토링의 장단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멘토링의 장단점을 알아야 반드시 내가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부에서 멘토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로 멘토링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링의 장점 3가지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 가장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학습법입니다. 왜 가장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일까요? 우리가 모방이란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울이잖아요. 거울이란 건 굉장히 눈에 보이는 직관적인 감각입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간다 하면 나도 앞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뒤로 간다 했었을 땐 같이 나도 뒤로 가면 되는 것 뿐이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고 방식, 사고 패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 단지 따라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가장 직관적이고 이해하기가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나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것들을 잘하고 어떤 것들을 못하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따라할지 먼저 분석하시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냥 그가 하는 그대로, 그 멘토가 하는 그대로 내가 따라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성과가 좋고 효율적인 학습법에 해당합니다. 왜 성과가 좋을까요? 우리가 바로 이전에 멘토링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멘토링의 기원을 보시면 우리의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 멘토링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학습법의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수단은 굉장히 효율적인 수단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를 닮아감으로 있어서 자연스럽게 어른으로서 성장하듯이, 어른으로서 성장하다 보면 점점 부모만 닮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동경했던 어떤 위인도 닮을 수 있고, 선생님을 닮을 수도 있고, 지인들을 닮을 수도 있고, 흔히 말해서 요즘에는 유튜브에 있는 어떤 누군가를 닮을 수 있죠. 그 사람을 닮으려고 하는 나의 마음가짐들이 점점 동기부여를 만들고 점점 나를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나의 그릇들은 커져가고 인격이 성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효율적인 어떤 수단을 택했었을 땐 이 멘토링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멘토링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성과가 가장 좋고 마찬가지로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익숙한 방법의 학습법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이고 지속성이 좋은 학습법이란 것입니다. 왜 현실적이고 지속성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요즘 사회는 어떤 시대죠? 바로 4차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우린 디지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순간부터요, 굉장히 쉽고 빠르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제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하시거나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도 제 영상이 옛날 같았으면은 강의를 듣고 직접 와야 되거나 시간과 돈, 또 어떤 환경들을 택해서 직접 저에게 오셔서 배움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 유튜브 혹은 인터넷, 이런 정보화 시대 속에서 쉽고 빠르게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 멘토를 선정하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을 보는 게, 옛날에는 직접 그 사람의 면들을 보려고 시도하고 노력했어야 됐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투자하지 않고서도 쉽고 빠르게 정보들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활 패턴들을 정보로서 내가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쉽다 보니까 가장 현실적입니다. 내가 어떤 시간과 돈과 여러 가지 상황의 제약 없이 바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멘토링 학습법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을 카피하거나 혹은 저를 카피하거나 여러 가지 누군가를 선택하든 간에 그 사람을 모방하기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지속성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속성이 좋을 때 제가 어떤 것들을 느끼냐면, 제가 헬스를 가는데 헬스를 꾸준히 가려면 이 지속성이 좋기 위해선 가장 가까운 곳에 다녀야 되거든요. 왜 가까운 곳에 다녀야 되냐? 시도 때도 없이 집을 가면서 직접 그 헬스장 앞을 지나가면서 아 맞다, 나 헬스해야 되는데, 아 맞다, 나 운동해야 되는데 해야지만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조금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보니 동기부여가 조금 더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현실적으로 효율이 좋고 능률이 좋아야 지속성도 오래 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헬스장이 너무 가기 멀고 돈이 많이 들고 한다 보면 이 운동을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이 지속성이 딸린다는 것이죠. 반대로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에 시간과 돈의 제약에서 그나마 벗어날 수 있는 학습법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속성이 가장 뛰어납니다. 지속성이 뛰어나다는 것은요, 또 다른 장점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성장을 하면 그만큼 결과가 반드시 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건 공부를 하던 끊임없는 시간과 돈을 투자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 학습과 나만의 성장들이 끊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또 성과가 안 오르고 하다 보니까 동기부여도 줄어들고 나만의 성장이 어느샌가 정체되고 마련이죠. 그래서 반대로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고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서 자기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나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학습법이란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멘토링의 장점이 있으면 항상 양면이 있죠. 바로 단점입니다. 단점 역시도 제가 3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멘토링에는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바로 멘토링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링의 단점은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알아보시죠. 첫 번째는 멘토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멘토를 설정하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결국 멘토링이란 건 멘티는 나니까 단 한 명만 선택하면 되잖아요. 바로 자신의 멘토란 것이죠. 우리가 멘토를 선정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멘토링의 성과를 결정짓고 결과물을 결정짓고 과정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중요한 요소를 막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기 마련입니다. 그저 흥미가 돋궈서 나 이 사람 되고 싶어, 나 이 사람처럼 따라해봐야지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학습법이기 마련이니까 조금 더 객관적이고 그 사람을 분석해가면서 선정해야 되는데 조금은 막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 또 어떤 사람을 따라하는 게 옳은 것일까에 대한 막연한 생각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멘토링이란 것은 멘토를 선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후에 제가 멘토링 학습법에 대한 활용법과 사용법을 알려드릴 때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재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입니다. 왜 재능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재능이란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게 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효율적인 가치를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주변만 보더라도 제가 노래를 좋아해서 맨날 노래를 예시를 듣는데 누군가의 가수를 따라하고 누군가의 창법을 따라하고 어떤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노래에 대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따라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다고 저 같은 노래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닌 그냥 일반인들은 그 노래를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르는 것을 본다고 해서 쉽게 따라할 수 없죠. 맨날 스스로를 자책하고 동기부여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 재능의 영향을 많이 받는 멘토링이다 보니까요. 누군가 어찌 보면은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직접적으로 피드백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멘토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되는 게 내가 어떤 부분에 재능이 없어서 성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요.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는 학습법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누군가를 따라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요소, 그저 흥미가 가서 한번 해볼까? 이런 기준이 아니라요. 더욱더 나의 재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또 나의 인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분야에서 멘토링 학습법을 실천해 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본연의 개성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개성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잖아요. 요새는 특히나 개성의 시대입니다. 본인의 자신만의 트렌디함을 가져야 되고 자신만의 개성들을 보여야만 이 사회 속에서 성공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개성은 누군가를 따라하다 보면 점점 나의 개성이 사라지고 그 사람의 개성이 주입되잖아요. 흔히 말하면 가스라이팅과 동일한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모방한다는 것은요. 장단이 있었을 때 이 본인만의 개성이 사라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제일 큰 단점입니다.
나만의 창의성, 나만의 개성, 나만의 재능, 나만 갖고 있었던 장점과 특색들이 사라지고 어느샌가 누군가를 따라하고 있는 내 자신만 발견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뒤에 사용법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나의 개성이 줄어들고 나의 개성이 침해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의하셔야 될 단점에 속합니다. 그래서 멘토링 학습법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단점을 잘 고려해 보셔서 나에게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혹은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또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누군가 나를 보고 이 멘토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전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의 멘토로서 살아간다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자 나의 책임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미 시작부터 내가 멘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더 인격을 크게 만들고 나의 인생의 행복과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멘티로서 누군가를 멘토로 따라하고 그 사람들을 모방하면서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멘토로서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이라도 자기 개발하시고 스스로 동기부여하셔서 조금 더 나를, 가치 있는 나를 형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는 본격적으로 이 멘토링 학습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링 학습법의 주의사항을 무엇이고 또 내가 멘토링 학습법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셔야 본인 삶에 현실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만 1부는 마치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바로 멘토링 학습법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멘토링 학습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 멘토링이 무엇이고 멘토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이해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멘토링 학습법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 인생에 실천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내가 이것들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3가지 단계의 모델을 한번 여러분들께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3가지 모델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설정, 실천, 평가, 이 3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진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 단계별 학습법을 통해서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멘토링을 우리 삶에 대입할 수도 있고 이 멘토링 할 때 어떤 주의 상황이 필요하고 멘토링은 어떻게 설정하는 게 중요한지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알아볼 단계는요, 바로 설정 단계입니다. 제가 여기 보여주셨다시피 설정, 실천, 평가 단계에서 설정은 바로 우리가 멘토링 학습법을 기획하고 시작하는 단계라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설정 단계가 모든 건 시작이 반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이 멘토링 학습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제가 단점을 꼽을 때 멘토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멘토를 잘 정하고 우리가 멘토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멘토링 학습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하는지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시죠. 첫 번째로 멘토링할 분야와 목적, 목표 등을 설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예시들 장르는요, 다시 한번 노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노래를 좋아해서 저도 멘토링 학습법을 노래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태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보컬 레슨을 받은 건 아니고요. 스스로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연습했고 이렇게 노력했고를 저 역시도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저는 못 불렀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조금 나아지게 됐네요. 마찬가지로 제가 그때 당시에 멘토링 학습법을 어떻게 설정했냐면요, 우리가 노래라고 쳤었을 때 멘토링할 분야는 무엇일까요? 바로 노래죠, 노래.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내가 선택을 했구나. 그럼 노래에 있어서 내가 목적과 목표들을 설정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되느냐, 제 목적은 뭐 가수가 되고 무슨 하현우, 박효신 이런 사람들처럼 내가 가수가 프로 가수가 돼서 엄청난 노래 실력을 보여야지는 아니었었습니다. 제 목표는 그저 목이 안 쉬게 불러야지, 혹은 제가 스스로 어느 날 제가 녹음을 해서 제 노래들 들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차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들이 듣기엔 지금까지 내 친구들이 진짜 성인 군자였구나. 내 노래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야, 지금까지 이거 버틴 거였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마찬가지죠. 제 목적과 목표는 내가 노래를 목이 쉬지 않고 부를 수 있고 또 성대결절이 오지 않게끔 목을 혹사시켜가면서 쓰지 않으면서 동시에 남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뭐 잘 부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남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내진 말자.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를 할 건데 내 목표는 무엇이냐면 목이 쉬지 않는 것이자 또 듣기 싫은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멘토링할 분야와 또 목적과 목표들을 설정해 놔야 그래야 내가 진짜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과 설정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 바로 이어보면요. 목적과 목표에 맞는 멘토 후보를 선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소비를 할 때에도 단순히 어떤 누군가를 바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여기 갔다가 이거 한번 봤다가 저기 옷 마음에 드나? 저기 한번 브랜드 갔다가 다음에 올게요 하면서 거기서도 여러 가지 옷들을 검색하고 구경하고 그러다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가 쇼핑몰 센터에 여성분들이 쇼핑하러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매장을 찾으면서 내가 마음에 들었던 후보들을 여러 개 선정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것들을 고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멘토링에서 멘토를 선정할 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목적과 목표들을 이미 설정했잖아요. 그럼 내가 목이 쉬지 않고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내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멘토 후보를 선정할지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거든요. 이 노래는 장르도 중요하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목적과 목표 중에 이 분야에서 장르는 발라드였거든요. 이 발라드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사람을 꼽았던 것 같아요. 아실진 모르겠지만 이적, 성시경, 박효신, 김범수, 로이킴. 이건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들을 뽑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발라더 중에 좋은 발라더 중에 여러 가지 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제 음역대와 제가 따라할 수 있는 능력치를 봤었을 때 발라더 중에 엄청 고음을 뿜는 예를 들어서 MC 더 맥스 혹은 락 발라드도 좋아하니까 하현우 같은 사람들 그러는 사람들은 제 음역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미 처음부터 고르지 않았고요. 제 목표는 결국엔 목이 쉬지 않고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내기 위함이니까 제 음역대에 비교적 맞는 분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정했던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적, 성시경, 박효신, 로이킴 이런 분들을 전 고려했거든요. 이런 분들 중에서 내가 일단은 여러 가지 이분들 모두 다 훌륭하지만 어떤 분의 음색이 나한테 잘 맞는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쭈루룩 나열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입니다. 조금 더 자신에게 적합한 멘토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조금이나마 적합한 멘토를 선정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비교라는 걸 해봐야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음역대를 고려해 봐야 되겠고요. 내가 좋아하는 장르 중에서도 음악적인 방향성도 물론 첨가가 되겠죠. 또 내가 그만큼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의 발성이나 목소리를 선호한다면 그것도 또한 포함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 수많은 후보들 중에서요, 제가 뽑았었던 기준은 저는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박효신님을 선정했습니다. 박효신님이 지금 굉장히 잘 부르시고 신이잖아요. 신, 보컬의 신. 김나박이 중에 한 분이신데 너가 뭔데 박효신을 멘토로 꼽아?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저 역시도 흔히 말해서 전혀 넘볼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지만 저는 이 박효신님이 옛날에 불렀었던 그 발성과 음악성들이 너무 감명 깊더라고요. 그래서 박효신님을 최대한 닮고 싶었고 박효신님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연습했고 어떤 음악적인 방향성을 갖고 연구하셨고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박효신님만 본 게 아니라 박효신님을 분석한 영상도 저는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노래 실력에 있어서 저에게 적합한 멘토를 설정했었을 땐 조금 더 본인의 바램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후보들 중에서도 본인의 적합한 후보들, 즉 박효신님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중저음의 좋은 보이스를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렇게
보컬을 하고 이렇게 음악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재밌고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어떤 누군가를 선택하고 어떤 목표를 선정할지는 이 앞선 이 순차적인 방법을 통해서 선정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제가 맨 마지막에 주의점 하나 써놨습니다. 무엇이냐면 멘토, 대상의 수준에 따라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 제가 박효신님을 여기다 놨잖아요. 박효신님 따라하는 게 쉽습니까? 안 되겠죠. 제가 아까 단점 중에 재능에 영향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박효신님을 온전히 따라하는 것조차도 재능이 없으면 버겁습니다. 저 스스로도 버겁다 많이 느껴요. 그럴 때는 난이도를 낮춘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박효신님보다 못 부르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그나마 조금 이 멘토는 나에게 더 적합할 수 있겠다. 조금 더 이 멘토는 따라하는 게 난이도가 쉬울 수 있겠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음악적으로나 어떤 보컬의 실력적으로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상의 수준에 따라서 난이도는 조절 가능하니까요. 우리가 항상 유명인 누군가 혹은 유명의 어떤 위인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멘토라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설정 가능하고요. 내 부모님,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혹은 내가 그전부터 봐왔었던 어떤 누구든지 선택 가능한데 그 대상의 수준에 따라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난이도 조절을 이 마지막 3번에는 조금 고려해 보셔야겠죠. 내가 나한테 더 맞는 멘토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 대상의 멘토의 수준도 고려해 보시고 여러 가지 다른 면들도 고려해 보신 다음에 나에게 올바른 좋은 적합한 멘토를 여러분들이 선정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3가지 단계 중에 설정 단계에 속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멘토를 설정하시고 그 기분 좋은 출발이 가장 좋은 성과와 가장 좋은 과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들을 잘 고려해서 멘토를 선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엔 바로 실천 단계입니다. 실천 단계는 바로 멘토링을 실현하는 단계인데요. 우리가 멘토링은 이제는 직접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과정을 거쳐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과 순서를 지켜가면서 어떤 주의사항을 지켜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멘토의 생활, 연습 과정의 결과물 모두를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멘토의 생활과 연습 과정, 결과물, 그 모든 것들을 일단 분석을 하셔야 그래야 제가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1번들을 왜 분석하고 거쳐야 되냐면요, 우리가 그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엔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멘토링 학습법을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멘토의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멘토의 여러 가지 디테일을 분석하고 따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멘토의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자신만의 연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따라하다 보면요, 멘토는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이 사람의 관점과 시각과 이 사람이 얻어낸 결과물에 대한 해답들이 이런 것이구나. 한마디로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사람만의 해답은 이런 것이구나를 나도 직접 경험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옆길로 새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그 사람을 완벽히 한번 분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멘토가 조언해주는 디테일과 과정에 굉장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멘토를 설정했었을 때 이 멘토가 어떤 생활과 어떤 연습 과정 결과물을 갖고 있는지 분석을 스스로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멘토가 가끔씩은 조언을 하고 본인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내포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사람의 인터뷰나 혹은 질의응답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본인만의 디테일을 말하는, 노하우들을 전수하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요, 그런 것들을 잘 인지하시고 그것들을 잘 받아 적어서 기억하셔서 우리의 실현 단계에 있어서 최대한 그것들을 녹아내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단지 여러 가지 큰 관점에서의 부분들이 아니라요,
디테일한 과정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걸어온 그 길,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길을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사소한 것들을 지켜나가는지 그것들을 집중해 봐야 그제서야 그 사람이 왜 이런 행동 양식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멘토가 조언해주는 이런 디테일들을 단순히 그냥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단순히 모방이 아닌 거울임을 인식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거는 어찌 보면 마음가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실현 단계에 있어서 가끔씩 착오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게 우리가 제가 따라하라고 했더니 진짜 그냥 그 모습만 흔히 말해서 코스프레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그 코스프레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앞서서 분석하고 디테일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따라한다는 것은 진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따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마디로 복사, 붙여넣기죠. 그 있는 그 모든 것 디테일마저도 따라하려는 노력과 동기부여 혹은 본인만의 인식들이 있어야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직접 경험해 봄으로 인해서 나만의 노하우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과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사소한 것, 디테일한 것들을 놓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마저도 내가 따라하기 위한 노력이 첨가되어야 그래야 좋은 과정이 있고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학습하는 거고 그 속에서 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의 거울과도 같이 완벽하게 최대한 따라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이 모방에 있어서 아까 제가 장단점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저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강점을 따라하고 그 사람의 단점은 최대한 걸으면서 따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좋지 않은데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디테일들은 버리셔도 무방해요. 하지만 그 사람을 강점으로 만들어주는 디테일은 일단 그것들을 분석하시고 최대한 따라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가끔씩 너무 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몰입하지 말고 자기만의 호흡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호흡과 패턴을 유지해야 내 삶에 침해가 없거든요. 내가 누군가의 삶을 따라한다고 내 삶이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흔히 말해서 워라밸이라고 하죠. 일과 라이프는 밸런스가 있어야 좋다고 요즘 트렌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배우고 누군가를 학습하고 교육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그냥 따라하면서 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 안의 행복과 나만의 생활 패턴들은 어느 정도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본질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잖아요. 내가 나만의 개성과 본질은 최대한 지키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해 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얻는 것이 이 학습의 주 목표인데 우리가 나를 온전히 잃어버리면 결국 본말 전도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방 거울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너무 무리하게 닮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몰입하지 말고 자기만의 호흡을 항상 조절하십시오. 내가 나의 숨을 고르면서 그 사람의 삶을 내 안에 대입시켜보는 그 어느 정도의 적절한 긴장감,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그 균형을 잘 잡으시는 게 이 실현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사항으로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점입니다. 마지막이죠. 제가 마지막 주의사항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결국 자신감과 끈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과정을 거치고 학습을 하고 교육을 받아들일 때는 항상 동기부여가 소중합니다. 이 동기부여가 끝나면 결국 우리가 과정 중에 중도 포기하면은 결과물이 없거든요. 물론 그냥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만두는 거 아닌 이상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과물을 내기 전까지 스스로가 어떤 것이 변했는지 알기 전까지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고 믿고 자신감과 끈기를 갖고 그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존재여도 이른바 공부로 따지면 서울대, 의대, 법대 이런 데라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갈 수 있고 나는 재능이 있고 스스로를 믿으면서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사인 볼트는 왜 빠른 줄 아세요? 끝까지 달렸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처럼 우리가 나를 믿고 자신감과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그래도 모든 것들을 해보시고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멘토링을 실현하는 단계에 있어서 주의사항으로서 중요한 점들입니다. 이것들을 잘 지켜보는 게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끝이죠. 바로 평가 단계입니다. 우리가 결국엔 모든 것의 결과물들은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피드백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나만의 평가를 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또 밟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 단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알아보시죠. 네, 길고 길었던 멘토링 학습법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바로 평가 단계입니다. 우리가 평가 단계는 이제 계속해서 나를 검증하는 단계에 속해 있습니다. 이 평가는 물론 완벽히 끝난 다음에 평가도 되지만요. 중간 점검, 중간 점검 계속해서 나를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나를 검증하면서 스스로 평가를 해봐야 그런 객관화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효율적인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 단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줄어들 때마다 성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반드시 줄어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엔 내가 이 과정들을 이겨내는 데는 동기부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동기부여는 어디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주체적인 힘이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거든요. 내가 동기부여가 떨어질 때마다 나만의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동기부여들을 일구어 내셔야 돼요. 뭐 영상을 통해서 자극받아도 되고요. 본인의 삶의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자극받아도 되는데 그때마다 저는 제일 쉬울 때는 성과를 확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해야 내가 옛날로부터 이만큼 잘해져 왔구나. 그래도 나 이 정도 실력이 늘었네. 스스로 확인해야 더욱더 자신감과 끈기가 생기거든요. 그런 동기부여가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를 확인해야만이 올바르게 건강한 동기부여들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과거의 나와만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결국 멘토링 학습법은 오로지 나만의 싸움이잖아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와의 싸움, 스스로가 공부를 하고 스스로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인데 거기서 주변인을 나의 잣대에 끼어들게 되면요. 계속해서 동기부여는 사라지고 내 안에 자신감만 잃어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재능의 영향이 큰 학습법이기 때문에 남의 재능과 나의 재능을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의 큰 재능들을 비교해서 나를 평가하기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해왔던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타인이랑 비교하지 않는 거고 항상 나는 비교와 점검을 무엇으로 한다? 과거의 나로만 비교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나보다 지금 내가 얼마나 좋아졌을까? 옛날에 나는 이랬는데 지금의 나는 이렇네? 그렇게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노력했던 또 목표로 했던 성과잖아요. 내가 박효신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난 그래도 목이 쉬지 않게 노래를 해야지. 옛날에는 노래만 하면 목이 쉬었는데 이제는 노래를 할 때 목이 안 쉬네? 이것 자체가 훈련의 성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눈치와 남의 시각에서 우리가 학습법을 이루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오롯이 평가해야 될 것은 기존에 있었던 옛날의 과거의 나와 지금 발전된 형태의 나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해가는 인생이 우리를 가치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있으려면 과거의 나를 지금의 나와 비교하면서 나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구나를 느끼셔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1, 2번들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가 학습한 분야의 평가를요. 나한테 하지 말고 남들에게 한번 맡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바라보기엔 가끔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나의 모습들이나 여러 가지 성과들을 찍어서 누군가에게 보여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너 굉장히 좋아졌다. 혹은 이런 것들을 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일상을 살아갔을 때 야, 너 전보다 좋아졌다. 너 전보다 뭐가 좀 나아진 것 같아. 들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렴 내가 연습하고 학습을 했는데 못해지진 않았겠죠. 물론 과거의 나랑 비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남을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나만 나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타인과 비교는 하지 않되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항상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에 있어서는 내가 연습했고 노력했던 분야를 남들에게 한번 맡겨서 그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나의 실력이 무엇이고 지금 중간 점검 때마다 남들은 나랑 마찬가지로 늘었다고 생각하는구나. 혹은 나는 많이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남들이 봤었을 땐 별로 달라진 게 없나 보구나. 그럼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 그 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면서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성과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정신력입니다. 아까 말했던 동기부여, 그리고 이 2, 3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가치관인 것이죠. 내 가치관이 무너져서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사라지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우리는 이 도착 지점에 가기 전까지 포기해버려요. 포기해버리면 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정신력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성과를 이루어내려면요.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좋은 결과물을 얻었을 땐 항상 이 프로의 무대에서는 정신력이 중요하잖아요. 모두가 긴장을 하고 불안한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같은 무대에 섰을 때는 같은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불안하고 긴장을 해서 가끔씩 성과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야를 연습하든 학습하든 마찬가지죠. 우리의 정신력이 무너지게 된다면 본래 있었던 실력들을 못 내비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노래를 연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렇게 노래를 연습하고 연구해서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제가 어느 날 여자친구가 생겨서 여자친구한테 노래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거죠. 근데 우리가 그전까지는 스스로 나만 평가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자연스럽고 부담감이 적어서 그나마 자연스럽게 내 원래 실력대로 항상 노래가 나왔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 앞에서 보여주려니까 스스로가 불안감이 생기고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멘탈이 무너지고 나의 정신력이 무너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 실력대로 나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군가의 평가로 인해서 내가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죠. 나는 결국에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런 성과밖에 못 내는구나. 나 이렇게 잘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엔 이거 봐.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점은 당연히 실력, 또 재능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뽐내기 위해서는 결국 마지막 하나의 조각이죠. 하나의 퍼즐 조각. 정신력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단단한 나의 멘탈과 항상 내가 여태까지 지금 끊임없이 노력했었던 그 순간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것들이 믿음으로 작용하고 있어야 나의 실력 그대로, 지금까지 내가 노력했던 나의 성장한 모습 그대로 당연히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평가 단계의 마지막은 이 정신력이 가장 중요하고 이 정신력으로 인해서 나의 성과들이 다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가 단계에서 스스로를 보시고 남들이 나를 평가할 때마다 항상 나의 정신력이 무너지지 않게 잘 컨트롤하시고 또 그 평가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스스로를 평가해야 되는지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 주의사항인데요. 오로지 성공의 여부는 항상 나의 목표 달성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성공, 내 학습법의 성공은 내가 정했던 목표와 목적의 달성에 있을 뿐이지 그 어떤 외부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첫 번째, 내 목적과 목표를 잘 정하셔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노력, 즉 멘토링 학습법의 성공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쉽게 성공하면 적어도 난이도가 낮은 목적과 목표를 정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진짜 박효신님과 같은 실력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것은 내 성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정신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죠. 내가 계속해서 한 스텝 한 스텝 성공하고 가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낮은 단계부터 낮은 목표부터 하나씩 이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다른 사람들 보지 마시고요. 오로지 과거의 자신만 비교하면서 스스로가 나의 성공은 곧 나의 목표 달성이다.
다른 누군가랑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느 수준에 이르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정했던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제 강의 내용을 총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1부, 2부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결국 모방이란 것은 인간이 심리학적으로 갖고 있는 본성에 속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를 모방하고 그 모방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다 보니까 가장 능률이 좋고 간편하고 쉽고 효율적인 성과를 가져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방을 활용한 학습법, 멘토링 학습법이 대두된 것인데요. 이 멘토링 학습법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강점들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지켜나가면서 스스로가 더욱더 가치 있고 단단해지는 사람이 되길 여러분들은 추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멘토링 학습법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또 지속적인 성장과 가장 현실적인 성장을 일으켜 줍니다. 그래서 이 누구나 이 세상 속에서 하는 멘토링을 통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더욱더 가치 있는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인격적인 나를 만들어 가시고 또 취미, 전공, 어떤 분야, 대인관계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배우고 본받아야 될 점들, 내가 배우고 싶은 분야들을 여러분들이 선정하신 다음에 그것들이 어떻든 끝까지 한번 지속하셔서 노력해 보시면서 스스로의 좋은 자기 개발들이 여러분들이 읽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동기부여 영상, 자기 개발 영상 보면서 그저 맨날 마음가짐만 얻고 가지 마시고 진짜 현실적으로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세세한 학습법 하나하나를 시도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것들을 항상 적으셔서 직접적으로 내 인생에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멘토링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으면 전 굉장히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멘토링을 하고 있고 또 누군가를 멘토링 할 수 있게끔 제가 컨설턴트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관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거나 혹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쌤의 멘토링 학습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